for those lines. Possibly a bike. It seems like you might be gearing up to shoot a video. 그 번호가 먹혔어요. Maybe live stream. 다른 시연에선 다른 GPT로부터 들은 상황을 반영해 곧바로 노래를 부릅니다. In a room where the stylish view, a person stood in sleek black and light hue. 이렇게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는 시간은 평균 320mH로 인간의 응답 시간과 비슷하다고 오픈 AI는 설명했습니다. 답 제공 중에 끼어들어도 대화가 계속 이어질 뿐 아니라 50개 언어에 대한 챗GPT의 분석도가 향상됐다고도 밝혔습니다. They've gotten pretty good. Bu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are really making a huge step forward when it comes to the ease of use. 오픈 AI는 이번 버전 무료 사용자를 포함해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토킹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Vacuum cleaner. Breathe in. For a count of 4. Okay, let me try again. 제가 이 시연 영상을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나오자마자 며칠간 계속 이걸 달고 다니면서 영어로 대화를 같이 해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가 1대1 무료 AI 원어민 무제한 선생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배운 영어를 이 챗GPT AI 선생님과 바로 써먹어 볼 수 있고요. 제가 며칠간 계속 이 챗GPT 달고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면서 와, 우리 진짜 다 원어민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공부를 한국에서 열심히 해서 잘하게 될 수는 있지만 아웃풋 연습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손 안에 폰 하나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제가 복잡한 명령어 굳이 넣지 않고도 바로 쓸 수 있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헤드폰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직접 써보면서 이렇게 쓰면 영어 잘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아이디어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모두 6개로 정리를 했고요. 제가 설치하는 법부터 그 6개의 활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먼저 같이 설치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챗GPT라고 치면 돼요. 그리고 이때 비슷비슷한 다른 어플들이 많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여기 하얀색 표시되어 있는 이걸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는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기 맨 아래 점점점 누른 데 가시면은 음성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동 자막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기능까지 이거 하나로 영상 편집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이 어려워서 못하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프로그램은 브루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브루는 다양한 무료 소스가 있는 쉽고 편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은 보통 쉽고 편한 자동 자막 프로그램으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는 자동 자막 기능만 사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자막 작업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기로도 많은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많은 기능들이 생겼는데요. 사용법도 쉽고 간단하며 컷 편집도 가능하고 다양한 소스들을 제공합니다. 저처럼 목소리만 녹음하는 영상의 경우도 영상을 만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브루를 활용한 영상 편집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 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프로그램 설치는 VREW라고 검색을 해서요. 여기 브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브루를 설치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이런 기본 화면이 나올 거예요. 원래 기본 샘플 영상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미리 불러왔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에 가셔서 음성 파일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서 제가 녹음한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이나 음성을 금호근 씨 들어왔어요? 잠시만요. 들어오는데 대기 참가자 김호근 씨를 초대를 해야 되나?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호근 씨 혼자만 오셨네. 공부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만.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졸업 두루두루 그 다른 과목 선생님 졸업 작품도 졸업 작품이 아니지 1학기 숙제를 다 내셨나요? 숙제, 또 2학기 반복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네,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니 잘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했을 때 잘하는 거지 한 번에 딱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럼 저희들은 이제 편집인데 여기 지금 챗GPT 주로 그 챗GPT는 챗봇은 뭘 쓰나요? 챗GPT를 쓰시나요? 아니면 리튼을 쓰시나요? 아니면 코파일럿을 쓰세요? 아직 다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을 뭐 물어보거나 이용을 할 때 쓰시는지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네. 아니 그럼 또 챗GPT도 전그 학과장님한테 또 배우시잖아요. 네, 배워야 되는데. 뭐, 요즘은 너무 혜승 씨도 바쁘고, 혜령 씨도 아 바쁘고, 너무 그래가지고 바빠가지고, 예, 제가 진도가 좀 그래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예. 말을 할 수가 에, 없어요. 너무 바쁘게 두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예, 준비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거고, 예. 뭐 개인 지도를 좀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 챗GPT도 어쨌든지 좀 몇 번은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써봤는데, 그, 하는 걸 아직도 잘 어려워가지고, 너무 막 두려워지고, 예. 잘 안 들어가죠, 예. 그래. 음. 근데 일상생활에 네. 소위 AI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인공지능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이제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에는 네. 이제 조그마한 컴퓨터고 예. 이제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아주 큰 컴퓨터가 거기에 연결해서 예. 쓰는 것을 이제 소위 AI 이제 챗봇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가 생성형 이제 과거의 컴퓨터 사용 방법하고 다른 이제 말을 물어보거나 글로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 컴퓨터. 네. 이제 컴퓨터 그 프로세스 그 성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슈퍼컴퓨터를 오픈 AI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지만 하여튼 거대한 컴퓨터를 내가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네. 클라우드 컴퓨터라 그러는데 그건 아시겠어요?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쓴다. 아니 이제 그건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일단은 AI 영상 스토리텔링 과정인데 AI라는 것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라는 그 개념을 좀 그걸 아셔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집에서 쓰시는 지금 현재 이제 노트북으로 연결하거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챗 GPT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AI를 이용한다는 건 이런 이제 GPT-4를 이용하거나 아니 클라우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램은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AI를 이용한다. 그래서 AI 스토리텔링을 한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챗GPT가 있고 클라우드가 있고 쓰시는 것을 안 써봤다 그러니까 코파일럿이 있고 코파일럿이 있어서 이제 코파일럿을 쓰게 되고 챗GPT가 있고 리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써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써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렵지가 않냐면 챗GPT부터 보시면 챗GPT라고 쓰여 있는 화면을 접속, 로그인을 하면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떠요. 이제 요즘에는 GPT-4라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스토리라든지 이제 스토리보드라든지 아니 그 궁금하신 뭐든지.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 영상 제작 과정이니까 영상 제작을 위한 도움을 받는 것이. 근데 그 도움을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맣게부터 궁금한 걸 물어보면 돼요. 여기 있다. 이런 걸 GPT-4도 무료로 해도 쓰게 해준다니까. 저는 지금 유료로 가입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무료로. 그래서 이것을 써보셔야 AI를 활용한다라는 게 되거든요. 근데 왜 AI를 활용하느냐? 영상 제작, 영상 스토리텔링이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 영상 숙제를 내고 뭐 영화 쪽 뭘 하시더라도 촬영도 물론 어렵지만 영상 스토리를 잡는 게 뭘 찍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잘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면 돼요. 그 물어보는 것이 처음에는 뭐 AI라고 물어봐도 돼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AI하고 물음표를 치면 이렇게 대답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쭉 학습해 가면 돼요. 결국은 뉴 채트라는 왼쪽에 네. 계속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읽고 당연히 반복해서 읽고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AI는 뭐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로보틱스, AI 활용 사례 등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영상에서 도 마찬가지로 이 AI라는 그챗 GPT-4 옴니를 씀으로써 스토리 또는 어떤 구성에 따르는 카메라의 앵글, 카메라의 무빙. 기본적으로 1학기 동안에 어떻게 찍을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영상을 제작할 것인가, 그 어떤 내용은 전번에 이제 뭐 늦가기 대학생이다라는 제목으로 써보겠다. 그럼 그 늦가기 대학생이라는 제목에 씨가 정했고 그 제목으로 뭐 5분짜리를 구성한다 그러면 5분짜리 내용을 본인이 쓴 요약서하고 제목은 늦가기 대학생이고 내용을 쭉 적게 돼요. 그 내용을 그 제대로 된 구성에 맞게끔 이 챗GPT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늦가기 대학생이 되자고 건의를 했으나 망설이었다가 다시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쉽지가 않고 또 포기할까 하다가 다시 하고 그런 내용들이 그 포맷이 있어요. 1차적 포맷이. 그것을 챗GPT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챗GPT가 지금 그 김혜성 씨가 옆에서 도움을 주는 거 이상으로 네. 물론 김혜성 씨도 도와주지만 혼자 집에 있을 때 궁금해. 김혜성 씨한테 물어볼 걸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누구라도 이 영상 제작에 단연간 종사했다고 하더라도 물어볼 게 많아요. 왜냐하면 각자 이제 그 분업을 해왔고 이제 분업을 모든 부분에 다 안다고 하더라도
영상이 종합 예술이라 스토리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촬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편집, 영상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스토리가 나오고 그 챗GPT가 도와줘서 스토리가 나왔어요. 영상 스토리가, 영상을 만들기 위한 스토리가. 그랬으면 이제 영상을 어떻게 그 스토리라는 이야기 위에다가 영상을 얹을 건가? 그것을 또 물어보면 돼요. 한마디로 이제 스토리가 재미있어. 그러면 다듬고 고치고 하는 걸 손으로 해도 되고, 지금은 손으로 하기에는 전문 영상 작가가 아니라면 작가라도 이 챗GPT를 도움을 받아서 스토리를 더 그 잘되게 좋게, 또는 그 스토리를 볼 대상자 소비자가 재미있게 유익하게 어떤 그런 목적에 맞게끔 그 스토리를 내가 챗GPT 챗봇 이 로봇한테 요구하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쫙 출력을 해줘요. 그러면 김옥현 씨가 작가도 아님에도 이 영상 처음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늦가기 대학생이 돼서 도전을 했더니 뭐 잘 모르는 부분을 이 인공지능이 많이 도와줘서 한 70점 정도, 그 보통으로 봤을 때 100점을 처음부터 바로 맞기는 어렵고 70점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 지금은 많이 좀 어렵고 하시지만 이제 올 연말쯤 가면 상당한 수준. 그러나 뒤돌아보면 올해 3월 달에 입학할까 말까 관둘까 말까 했던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향상돼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지금 신경주대학교를 안 들어온 때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돼요. 물론 교수님들한테 교육을 받아서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이 AI 인공지능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그 수준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지.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많은 부분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자주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해가 될 때까지 수백 번 물어봐도 돼요. 이건 컴퓨터니까, 기계니까. 그 기계한테다가 이해될 때까지 물어보고, 또 아까 내가 그 물어봤던 것을 또 얘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몇 분짜리로 영상을 만들 테니 스토리 이야기를 재미있게 구성해 주라. 그 재미가 50대가 느끼게 재밌게 할 거냐, 40대가 느끼게 재밌게 할 거냐, 40대, 50대 여자가 볼 때 재밌게 할 거냐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해도 돼요. 그 구체적으로 요구 안 하면 또 막연하게 해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미없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챗GPT라는 컴퓨터가 우리 말을 알아듣고 맥락을 알아듣고 상상 이상으로 글로 질문을 하면, 물론 스마트폰은 말로 질문하고 하면은 많은 것을 가르쳐 줘요. 또 김옥현 씨가 물어보는 것을 기억했다가 그 수준에 맞게 또 대답을 해줘요. 근데 그것을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만족할 만한 대답이 나올 때까지 50번 물어봤다면 그 50번 물어본 것을 100번 해보면 그 다음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데 10번만 물어봐도 되고, 그걸 또 한 10번쯤 반복하면 5번쯤 물어봤을 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와요. 근데 본인이 그걸 체득해서 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질문하는 방법, 그 챗GPT를 활용하는 어떤 방법들을
배우고 그걸 또 응용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질문을 내가 원하는 대답에 나올 때까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더니 빨리 나오더라를 많이 해봐서 알게 되면 어떤 부분에 모르는 것도 전혀 모르면 뭐 열 번 질문하면 대답이 나온다면 잘 아는 분야는 한 다섯 번 질문하면 대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AI 스토리텔링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 건데 영상이 종합 예술이에요. 거기에 모르는 많은 부분을 AI한테 물어보면 돼. 그냥 구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내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냐까지 물어보면 돼. 그 영상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씬별로 촬영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물어봐서 이 챗GPT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내가 또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고 또 물어보면 돼. 그럼 챗GPT가 또 가르쳐 줘요. 이런 부분이 구성에서 빠졌노라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교육 방법론을 가르쳐야 되는데 드리는 거죠. 제가 이제 정답 하나의 문제지만 이 슈퍼컴퓨터는 하나를 통해서 100가지를 배우는 건데 워낙에 대단한 챗봇, 챗GPT이기 때문에요. 그동안의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뭘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의 형식을 프롬프트라고 해서 드리기도 했는데 이것을 잘 물어보면 좋은 대답이 나오는구나. 근데 내가 잘 물어볼 능력이 안 돼. 그러면은 서투른 대로 물어봐야지요, 뭐. 왜냐하면 누구도 모든 부분을 잘 할 수가 없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많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위에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났을 때 물어보고 또 챗GPT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소위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그럼 물어보는 게 수시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물어봐도 돼요. 스마트폰에 챗GPT를 앱을 깔아놓고 그 앱에서 대답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미국에 있는 컴퓨터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이 클라우드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그 미국에 있는 컴퓨터고 접속을 해서 아무리 어려운 걸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해줘요. 상상 이상으로 종합적으로 표로 만들어 달라면 표로 만들어주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뭐 효과음도 만들어주고 하여간 본인이 궁금한 것대로 그리고 또 질문했는데 대답을 했어. 대답이 내용이 어려워. 그러면 또 내용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노트북으로 있을 때는 노트북에서 하시고 돌아다닐 때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 내가 챗GPT에 질문했던 내용이 항상 떠요. 스마트폰에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이걸 물어봤었는데 잘 이해를 못했구나. 그러면 또 그 심심할 때 또 그 스마트폰을 들고 지난번에 질문했던 해서 대답을 한 것 중에서 모르는 것도 좀 물어보고 또 새로운 의문이 생긴 것도 물어보고 그걸 많이 물어보면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궁금한 건 뭐 세상의 모든 걸 물어보면 너무 넓기 때문에 전문성이 쌓이지가 않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스토리텔링 과정이니까 영상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때는 물어보시고 이제 김호경 씨가 관심이 요리라면 또 요리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그럼 요리 레시피라든지 어떻게 요리를 하면 좋겠다든지 칼로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만약에 다른 관심사 어떤 관심이 있다면 그 관심사를 또 집중적으로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챗GPT가 대답한 것 중에 모르는 걸 또 질문하고 또 대답 듣고 또 질문 또 대답 듣고 당연히 그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지식이 축적돼서 향상돼요. 또 뭐 나중에 물어보면 되니까. 예를 들자면 음식 요리는 상당한 수준에 있잖아요. 네. 뭐 대한민국 최고라고 뭐 된지는 모르겠으나 음식 요리는 뭐 상당히 그 세월 동안에 많이 해보셨는데 더 창의적인 어떤 김치찌개를 할 수 없을까? 네, 우리 집에 냉장고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김치찌개를 과거에 했던 방식이 아닌 또 새로운 맛을 내는 방법으로 해본다고 제안을 해달라 그러면 챗GPT가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도 써먹을 수가 있어. 그걸 써먹어 보면 이제 애들이 왔어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과거의 방법으로 했더니 그것도 맛이 있지만 뭐 치즈를 넣는다든지 또는 지금 재료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요리 재료를 가지고 김치찌개 하나를 다르게 해볼 수가 있는데 막연히 해볼 수가 없으니 이 챗GPT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줘서 그걸 한번 새로운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도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AI 사용한다. 그걸 챗GPT로 활용을 하든 코파일럿으로 활용하든 리튼으로 활용하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클로드라고. 그러나 너무 여러 가지 쓰지 마시고 리튼이나 코파일럿 또 이제 이건 전문 공부를 앞으로도 4년 동안 하실 거니까 현재로 추천하기는 챗GPT 22달러를 내고 가입하기를 추천해요. 그게 가장 뛰어나고 사용성도 좋고 현재로는 GPT-4o 옴니 이것을 사용하기를 추천해요. 22달러를 내긴 하지만 결국은 코파일럿도 리튼 GPT-4와 달리를 쓰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이제 검색은 GPT-4가 좀 마음에 안 들 때 보안으로 구글을 쓰기를 권해요. 물론 코파일럿에서 많은 걸 해결해 주지만 그거는 이제 보조로 써보시기도 하고 저는 그걸 추천해 드려요. 그러나 일반인한테는 이렇게 공부를 4년 동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무료인 리튼을 쓰십시오라고 추천하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은 GPT-4 옴니를 유료 버전으로 쓰실 걸 강력 추천해요. 그래야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모달 기능도 써보고 써볼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그 캔바 같은 걸 써서 이제 그 썸네일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어 볼 수가 있고 그것도 유료 버전을 가입하기를 권해요. 학생들한테 4년을 공부할 학생들한테는. 그러나 저희들이 봉사도 하고 그러지만 그냥 재미로 AI가 뭔지 공부 좀 해보겠다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그냥 리튼하고 코파일럿의 무료 버전 정도 이런 캔바도 만약에 뭐 더 돈을 적게 드는 거 그다음에 브루라든가 캡컷도 무료 버전용으로만 그러나 이제 요즘에 캡컷이 자꾸 유료 버전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캡컷을 쓰게 되면 또 유료 버전을 안 쓸 수가 없게 또 기가 막히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AI 스토리텔링 학과 학생 여러분은 앞으로 3년 6개월 더 공부하실 거기 때문에 GPT 오픈 AI사의 챗GPT를 22달러 내고 가입하기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그래야 멀티모달 기능 등 다른 것을 많은 걸 써볼 수가 있고 당연히 코파일럿 기능도 써보시고 제미나이 같은 것은 구글에서 만드는 것인가 그것도 좀 한 번씩 가끔 관심 있을 때 써보시고 리튼이 여러분은 이제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니까 리튼을 써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도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방학 때 예, 여기에는 이제 리트는 요즘에 메뉴가 세 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검색과 이미지와 AI 과제와 업무라는 세 가지 모두로 구분돼 이 모두를 선택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림 모드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나오고 AI 이미지 모드로 그다음에 검색이면 검색 모드로 가고 그래서 무료 버전을 쓰는 일반인한테는 리튼만 써도 상당히 훌륭해요. 그러나 앞으로 4년 동안 공부하실 분들은 좀 더 고급 기능을 써서 그 영상을 만들더라도 스토리텔링이 더 재미있고 더 메시지가 고급스럽게 품격 있게 하시기 위해서 GPT-4 22달러를 내고 구독료를 내고 쓰기를 원해요. 그리고 많은 걸 일단 물어보면 돼요. 뭐 스토리텔링이 뭐냐? 스토리텔링조차도 스토리텔링 텔링조차도 물어보면 돼요. 스토리 이 사건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입니다. 플롯 이렇게 이, 이 너무 쉽게 대답을 해줘요. ChatGPT가 좋다라는 건 내가 스토리텔링이 뭐지? 뭐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구글에서 물어보는 것보다도 네이버에서 물어보는 것보다 100배나 잘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잘 모르는 것은 이제 그 김호균 씨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 잘 이해가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예시를 들어달라고 하세요. 예시를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항목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라. 그럼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이렇게 드래그로 하고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드래그를 했습니다. 요소 중 그럼 캐릭터 이 캐릭터 존재입니다. 알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입니다를 예시를 들어서 근데 예시를 하나만 들지 말고 예시를 세 가지를 들어서 근데 예시를 세 가지를 드는데 이제 초등학생 넘어간가? 중학생도 하기 쉽게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세요. 그 스토리텔링의 중요 요소 중 캐릭터. 그러면 이게 캐릭터라는 것이 알기는 알지만 명확하게 모르겠어. 그러면 이 캐릭터라는 스토리텔링의 중요 요소 중 캐릭터.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이래요. 청중이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존재랍니다. 이 설명이 앞에 아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다가 예시를 한 가지 들어주되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 그러면 이걸 갖고 이해 못할 사람 이거는 이제 해리포터, 겨울왕국, 스파이더맨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또 좀 어렵다면 이 예시를 들 때 여기서 들어가면 또 수정할 수 있거든요. 예시를 한국 스토리, 한국에서 있었던 스토리, 그러면 한국 드라마 중 인기 있었던 거, 드라마 중 인기 있었던 것 세 가지를 들어서 중학생도 이해할 때 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질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네. 명상과 관련된 질문을 잘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음, 1학기 동안에 여러 가지를 듣긴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떤 것은 다 이해됐고, 어떤 것은 이해될 듯 말 듯하고, 어떤 것은 들었으나 잘 모르겠고,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질문해서 대답만 하면 잘 모르겠어. 뭐, 스토리텔링의 중요 요소가 캐릭터, 플롯, 설정, 테마, 목소리, 또 스토리텔링 형태는 구전, 문학, 비주얼,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리고 활용 분야는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섯, 이 하나하나 요소의 캐릭터, 플롯, 설정, 테마, 목소리를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스토리텔링의 중요 요소는 캐릭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로 청중들이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를 A씨를 한국 드라마 중 인기 있었던 것 세 가지를 들어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내가 제시해 주세요. 그런데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모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봅시다. 그러면 도깨비. 그러면 이 캐릭터라는 게 뭐냐? 이걸 읽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 캐릭터가 이 주인공 김신이 캐릭터구나. 이태원 클래스에서 박세로이 이렇게 이 주인공이 어떤 성격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캐릭터구나. 우리는 두 개가 종합적이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나타낸 성격, 그 성격이 그 소설 또는 스토리 또는 드라마에서 나타내는 어떤 특징의 캐릭터죠. 미스터 선사인. 그러면 이 부분도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내가 드라마를 열심히 봤던 걸 갖고 해달라 그러던데요. 또 내가 좋아했던 영화를 가지고 이 캐릭터가 뭐냐? 이 캐릭터가 뭐냐라고 물어봐서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하면 돼. 이 세 가지 사례를 물어봤는데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질문 능력이 스토리텔링을 잘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캐릭터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추가적 질문을 아주 많이 할 수 있죠. 저희가 모르는 만큼 안다고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캐릭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로 청중이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 존재란 것을 그 드라마작이라든가 소설을 써보지 않는 사람은 100%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피차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소설, 내가 좋아했던 영화를 가지고 설명해 줘. 그러면 그것을 수십 번 보면 모를 수가 없죠. 그러면 이해가 됐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만큼 중학생을 빼고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가면은 이 설명 자체가 수준 높게 설명해 줘요. 처음에는 중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했고, 이제 알았어. 그래도 캐릭터라는 것이 다시 한번 뭔가 질문해 보고 싶어. 그러면은 대학생도. 그러면 소설과 지망생이 캐릭터란 걸 뭘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캐릭터라는 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이라는데 청중이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을 때 내 이야기가 저 대중한테 소비자들한테 읽혀지고 듣게 될 거 아닙니까? 공감이 안 되면은 그 스토리 구조가 안 되는 거지요. 캐릭터가 있어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저렇게 돼서 스토리를 만들구나. 근데 플롯도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돼요. 너무 이렇게 플롯? 알았어. 그러기보다는 이 스토리텔링을 공부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카페에 와서 적고 이 내용을
이가 잘못 적혔네. 이 내용을 왜 그건 안 되나? 이자가 이 컴퓨터가 좀 이상. 내용을 예시를 들어서 똑같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예시를 들 때 외국의 사례 들어버리면 들어도 되긴 되지만 이 내용을 한국 소설 전래동화라든지 뭐 전래동화는 다 아니까 전래동화를 예시로 들어서 예시 세 가지 예시로 들어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그 플롯, 뭐 이야기 구조, 전개라 그래. 잘 모르겠어. 저도 솔직히 뭐 100%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흥부와 놀부, 우리가 잘 아는 흥부와 놀부, 별주부전을 가지고 사건의 흐름과 갈등과 해결 과정이 플롯이랍니다. 이게 플롯이래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스토리텔링 과정이라 그러면 이런 플롯도 공부하고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과목을 또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AI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다 해버릴 수가 있는 걸 뭐 다른 과정을 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별주부전의 플롯이라는 건 이렇구나. 사건의 흐름이 이러하고 갈등이 이러하고 해결 과정이 재밌네. 별주부도 뭐 토끼는 별주부를 속여 땅 위로 돌아오고 도망가며 다시는 숨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용왕은 토끼의 간이 없이도 건강을 되찾게 되고 별주부는 영궁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플롯이랍니다. 플롯은 영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 구조와 전개로 사건의 흐름과 갈등 해결 과정을 포함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하면 돼.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것은 이 질문을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예시를 들어달라고. 내가 익숙한 걸 가지고 익숙한 내용으로 예시를 들어줘.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될 때까지 예시를 반복을 하면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지금 스토리와 플롯 뭐 이해가 됐고 남한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이 이제 기억을 하게 되면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서 캐릭터와 플롯을 남한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기억은 해야 되겠죠. 물론 기억은 가르칠 목적이 아니면 기억은 안 해도 되지만 기억할 정도가 돼야 저한테 녹아 들어가야 이 부분을 그러니까 AI 스토리 이 과목을 들으신 분들은 AI를 활용을 잘 하시면 저희들이 이 어떤 그 만든 여러분의 작품을 가지고 단연간의 경험으로 연출적 관점에서 또는 뭐 저희 편집적 관점에서 지적은 해드릴 수는 있으나 이 스토리를 작성하는 걸 하나하나 수정해서 A안 B안 C안을 제시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시간과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작성한 스토리를 가지고 A안, B안, 5시, 10가지 안을 그전에는 선생이 없으면 그 빨간 줄을 긋고 수정을 하고 하는 빨간 펜을 누구한테 부탁을 하게 해서 선배라든지 선생님한테 그 빨간펜 선생님이 있었어야 됐으나 이제는 AI가 내가 쓴 스토리를 다른 형식으로 10가지 예시를 들어준다. 근데 예시를 들어줬을 때 내가 어떻구나라는 걸 알려면 이런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을 질문을 해서 알아야지. 그래서 다시 50분이니까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스토리텔 AI가 뭔가 막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스토리텔링이 뭔가? 그러면 이제 뭔가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면 요 하나하나 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예시를 들고 예시가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이해되는 작품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달라고 하고 그것이 이 AI를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AI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작가 수준의 작가 수준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이냐?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70% 수준. 여러분이 한 30% 정도의 수준이라고 본다면 평균적으로 챗GPT를 이용했더니 70% 수준으로 금방 올라가는 수준. 그러면 더 잘 활용하면 80%, 85%, 이제 90%로 갈수록 잘 만들기가 쉽진 않죠. 그러나 AI를 활용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주위에서 볼 때 박수를 받을 만한 수준. 그래서 열심히 하면 출간할 수준으로 가려면 몇 년, 졸업할 때쯤 가서 집중력 있게 공부한다는 전제로 4년 후에는 프로 수준으로 갈 준비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축적을 해야 돼. 근데 이 챗GPT 덕분에 4년을 공부하면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작가 수준의 3분의 2 수준 정도를 간다. 4년이면 10년을 공부하는 사람만큼의 수준으로 간다. 그리고 지금 50분이 넘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네, 10분 쉬겠습니다. 네.